대마? 유명 래퍼들 노래에 종종 등장하고 유명인 몇 명은 골로 보내기도 하는 신비하고도 위험한 그 풀떼기? 근데 이 대마가 이제 프리덤이 된다고?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닐입니다. 미국 래퍼 제이지가 대마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무려 110억 펀드를 조성해서 본인이 세운 대마 스타트업 회사에 $100만 투자했는데요. 아니 갑자기? 대마를 너무 사랑해서? 역시 천조국 래퍼라 이건가? 넙넙 그게 아니라 대마 시장이 지금 들썩들썩 중이거든요. 아니 마약이 왜 들썩이냐고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 우선 미국부터 살펴볼게요.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대마 시장은 급격히 떡상 중인데 대선 때 선거 공약으로 대마 합법화를 내놓았고 당선이 되면서 기대감이 커져가는 중이에요. 실제로 취임하면서 합법적 대마 시장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미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세금 수입이 좋아진 몇 주들 때문. 그 대표적인 예가 콜로라도.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후 콜로라도 주정부가 거두어 들인 돈이 무려 1,360억에 달해요. 뿐만 아니라 관련 일자리도 창출됐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졌습니다. 미국뿐 아니에요. 멕시코도 국가가 대마를 본격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최근 국경 인근에서 마약 카르텔이 심해지자 멕시코는 마약 관련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멕시코 정부는 미국처럼 대마 합법화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를 전면 합법화하는 나라는 우루과이와 캐나다. To be part of History One and to finally see the end of the social stigma that surrounds cannabis users. I like to call myself a connoisseur. 전면은 아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여행 가기 전에 꿀팁 하나. 한국에서 흔히들 말하는 커피숍. 네덜란드에서는 커피와 함께 대마초를 판매하는 곳. 근데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 대마초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일단 대마는 한국에서는 삼이라고도 하는 식물인데요. 10세기 전에는 중국이랑 인도에서 재배되다가 중동 이집트를 거쳐 19세기 초에 미국으로 전파됐습니다. 보통 꽃이나 잎을 말린 걸 대마초, 영어로 마리화나라고 하죠. THC는 흥분 작용과 함께 마취 작용을 동반합니다. 주성분이 환각 물질이기는 하나 대마가 꼭 오락용 기호식품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년 이상 인류와 함께 했고 의약품 및 각종 제품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마로 생산되는 제품은 5만여 가지. 대마 섬유로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는 건축 자재의 플라스틱 대체용품까지 또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앞서 말한 THC 말고 CBD도 주성분인데 환각 성분이 없고 뇌전증, 파킨슨병 등 치료에 쓰일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2018년 11월 대마를 의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죠. 2019년 3월에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처방도 가능해졌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여러분이 궁금해야 하실 다른 마약 종류까지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양귀비 고추로 만들어지는 고전 마약들
아편, 모르핀, 헤로인. 아편은 그 유명한 아편 전쟁으로 중국과 영국의 싸움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모르핀은 현재도 진정제로 많이 쓰이고요. 헤로인은 모르핀의 진통 효과 10배에 달하죠. 그리고 코카인. 코카나무로 만드는데 남미에 많이 서식합니다. 코카나무는 코카콜라의 재료이기도 하다는 사실. 다음으로 LSD. 원료는 곰팡이. 신기하죠? 환각과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심하면 단기 기억 상실이 올 수 있다는 것. 가장 흔히들 사용하는 대마를 예로 들게요. 네덜란드는 마약이 자유롭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대마초를 제외하고 다른 마약은 불법. 담배를 그렇게 사랑하는 프랑스도 대마초를 포함해 마약류는 전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중국. 중국은 역사적 이유로도 마약을 강력 처벌합니다.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기도 하고 외국인이라고 해도 감형이 쉽지 않죠. 毒品犯罪是世界公认的严重犯罪，社会危害极其严重。中国法律保留死刑，同时严格控制死刑的适用。对危害极其严重的毒品犯罪适用死刑，有利于震慑和预防毒品犯罪。 그리고 의외의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에서 마약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90년대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지자 북한 주민들은 민간요법으로 아편을 사용하면서 마약이 점차 일반인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 얼음, 백도라지 등으로 불리는 이 마약들이 외화 벌이를 위해 생산됐다가 인기가 떨어지자 북한 국내로 유입됐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 중 상당 부분은 북한산. 대마를 비롯해서 이 위험한 마약의 접근성이 더 좋아졌는데 근래 N번방 등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텔레그램 아시죠? 온라인이 마약을 사고 파는 새로운 경로가 되면서 일명 길거리 마약 사범이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계좌 추적을 피하기 쉬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등 범죄가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도 한몫했는데 실제로 다크웹상에서 마약 공급이 코로나 이후 495%나 증가했다고 해요.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죠. 앞서 말한 핫한 아이템이 된 대마초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른 마약류보다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합법화하자는 주장과 그래도 마약은 마약이다 라는 입장 차가 팽팽한데요. 세계 추세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는 하나 아직 불법화하고 형사처벌을 내리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치명적인 중독성 때문. 대마초는 캐주얼 마약, 게이트웨이 마약이라고 해서 입문용 마약류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강력한 마약으로 가는 전 초단계라는 것. 또한 부작용도 따라옵니다. 장기간의 대마초에 노출된 경우에는 단기 기억력이 짧아지고 운동 감각이 떨어지죠. 여성이 대마초를 피우는 경우에는 난자가 생산되지 않거나 미성숙한 남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임신 중에 대마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미숙아가 태어날 수 있죠. 한국은 사회적 합의가 견고한 터라 당장 대마초 합법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건 확실하죠. 비대면 시장이 우세하면서 마약의 유혹은 더 강해질 듯 싶습니다. 불법화, 합법화 이런 논의를 떠나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마약 사범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